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13강은 우리 문장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 배열은 어떻게 기본 개념을 쌓아가면서 어떤 전략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장 배열의 지문들은 두 가식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두 가식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주제를 얘기해주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글이 전개가 되는 그런 걸 두 가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주어진 박스를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서를 맞춰가는 거, 그것이 바로 문장 배열의 유형인데요. 자, 그럼 처음에 박스를 읽으실 때 두 가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이 글의 주제나 소재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스 안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여기 적어놨는데 일단 대명사나 지시어. 자, 예를 들면 this, they, one, he, she, such와 같은 이런 대명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관사, 특히 어나 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스에 어나 언이 뜨는 명사가 보이시면 정말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ABC 순서의 글을 보러 가셔야겠죠. 자, ABC 순서를 각 첫 문장만 먼저 읽으세요. 제일 첫 문장만 읽으시고 그 첫 문장에서 최대한 내가 아까 박스에서 얻어냈던 그 단서와 연결되는 것을 이제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유기성이 높은 것, 가장 이어지는 것이 높은 것을 순서로 맞추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의 단서는 없나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이용하기도 하는 이 연결어를 제가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자, 연결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for example을 바탕으로 해서 역접을 이용할 때 but이나 however 이용하고, 그쵸? 순서가 나온다면 그러고 나서 then이 나올 것이고, 그쵸? 그리고 했던 말 또 하려고 뒤에 하면 also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연결어도 잘 이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장 배열 순서는 이 문제 유형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문장 배열에 대한 개념은 쌓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적용을 할지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였는데요. 자, 먼저 박스의 글을 우리가 읽고 주제와 소재를 먼저 파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박스에서 이게 해설 강의는 아니니까 우리 간단히 주제와 소재 그리고 단서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박스를 먼저 한번 읽으면서 주제랑 소재, 단서를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박스에 봤더니 사람들은 아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우한답니다. 그 예로 사랑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모나 그 외의 사람들이 아이를 너는 똑똑해라고 인지를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즉 나는 똑똑하구나 하고 똑똑한 방식을 위해서 똑똑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도 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소재는 뭔가 아이를 대우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파악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석도 어렵지 않았고, 그럼 소재는 뭐예요, 선생님? 소재래. 단서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단서는 아까 지시어, on, 더, 관사 이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사가 바로 여기 a child예요. 자, 그럼 a child가 받을 수 있는 거는요, the child잖아요. 한 아이가 먼저 뜨면 자, 그걸 받는 게 the child, 바로 그 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나 언을 이용한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문장 배열 순서에서. 자, 그러면 이 a child를 받는 the child가 여기 과연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서는 A, B, C 첫 문장을 읽어서 가장 유기성이 높은 문장을 찾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A번의 첫 문장은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뭔가 호의적이지 않은 어떤 반응을 감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기 개념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것이 있었나요? 자, 일단 우리 연결어로 반대로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요, 무슨 말 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호의적인 반응을 봤으면 우리의 개념은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대로 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아이가 똑똑한 방식으로 대우를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까지가 끝이 났기 때문에 A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의 유기성이 있나 볼게요. 자, does.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 여기 child를 받는 the child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아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믿게 된다는 거죠? 나는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확실하죠. 그쵸? 그래서 B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C를 한번 보실게요. 자, C를 봤더니 through this process, 자, 우리가 아니라 자, 이 과정을 통해서라는 거. 그럼 이 과정이라는 게 앞에 설명이 막 되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떨까? 이 과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저기 보기에서 박스에서 갖고 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까 B에서 확실히 child를 받는 the child가 있었고, 마지막에 한 말이 똑똑하다라고 행동을 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결국 그 아이가 나는 똑똑하구나 라고 인지한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B로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럼 B인 건 확실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럼 B 다음에 C가 오는지 A가 오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글에서 B를 찾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장을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럼 B에서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죠? 나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과정, 그쵸? 이 과정이라는 것을 이 this process로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부모들이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행위자들이 아이를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똑똑해 너는 똑똑해 라고 대우를 했더니, 그리고 아이가 난 똑똑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박스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난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는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앞에 원인과 어떤 그 결과, 이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쌤, 그러면 왜 A의 첫 문장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끝난 거는 계속해서 이 아이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지, 여기서 conversely 우리 연결을 이용해 보자고요.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되게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 자기 개념이 뭔가 되게 긍정적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역접을 하려면 이거의 역접인 얘기가 지금 C 마지막에 있으면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C 마지막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자, C 마지막을 우리가 체크해 봤더니,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여기 나와 있네요. 되게 우호적이다라고 우리를 이제 인지를 하면 우리는요, 더 뭔가 긍정적인 그런 자기 개념을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반대로 한 것이 바로 A의 첫 문장이구나 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favorable, positive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 그거를 뒤집는 문장인 conversely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unfavor하다라고 생각하면,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positive의 반대인 negative가 여기 뜨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이용한다고 하셨구나. 그쵸? 그래서 does가 앞에 뒤에 원인과 결과가 확실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정으로 보았고, 그쵸? this process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뭔가 긍정적인 그런 자기 개념을 발달하게 되는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는 것보다라는 걸 이제 문장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 C, A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20학년도 6월에 나왔던 모의고사인데, 이 문제는 첫 문장만으로는 알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까?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몰랐는데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자, 뒤에 보니까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제적인 어떤 방법 그 이상이다라는 그 표현, 뭔가 실제적인 방법보다 그 이상,
뭔가 좋은 얘기를 하구나라는 거 일단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뭐를 위해서요? Preserving and expanding repertoire of music. 음악이랑 관련된 그 노트 하면 왜 음표, 표기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보예요. 노테이션이. 자, 그럼 이 악보 표기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을 의미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제, 소재를 뽑을 때 소재는 일단 이 악보를 표기하는 이 법, 악보 표기법이고 이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악보 표기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 좋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에 있어서요? 내가 음악의 어떤 레퍼토리가 확장이 되면 그것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그 음악이 확장이 되면 어는 여기서 하나 보였죠? 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A, B, C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A의 첫 문장은 뭐래요? 자, 이렇게 표기가 된 그 악보는요, 그 음악을 freeze, 동결을 시켜버린대요. 잠깐만요. freeze라는 이 동사는 이 악보를, 이 음악을 동결시킨다는 표현은 마이너스예요. 단점이죠. 그쵸? 음악을 이렇게 얼려버린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어떤 뭐 역접의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장점 뒤에 단점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는 순서로 가시면 안 되고, 자,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B로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It changed the nature of the art itself. 그것이라는 것이, 그럼 이 it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지시대명사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지시대명사나 어떤 더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 음악의 예술 그 자체의 본질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그것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얘기했던 뭐가 될 수 있겠죠? 소재가 뭐였어요? 노테이션이었잖아요. 음악 표기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예술의 어떤 그 자체의 본질을 바꿀 정도로 좋았던 것인가, 나빴다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가 확실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시 노테이션이라면 여기 연결도 참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음악의 본질을 바꿨다라는 말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t the same time, 자, 그리고 동시에 there are downsides. 자, downsides가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장점이고 그리고 동시에 단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그 음악 표기법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구나. 자, 우리가 박스에서 이 표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음악의 레퍼토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의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이 이시 받는 건 바로 계속해서 그 노테이션이니까 여기 장점 계속 얘기를 하고, 자, 단점으로 끝났나?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C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C의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청각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에서 뭐를 포함해서요? 이런 정교한 음악의 전통을 포함해서요. 자, 이거랑 우리 박스에서 우리가 캐치했던 어떤 소재, 노테이션이라던가 혹은 계속해서 레퍼토리가 같은 계속 연장이 되는 그 음악이랑 연결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유기성이 없으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C는 제쳐두고,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가 먼저구나라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B를 먼저 잡고, 자, B에서 얘기했던 게 단점이었어요. 근데 잠시만요. 우리가 A번에서 얘기한 게 뭐였죠? 아까 그 음악 표기법이라는 거, 뭔가 이런 음표를 표기하는 것은 음악을 굉장히 얼려버린다라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죠? 단점이 나왔어요. 쌤, 저는 이거 확실해 단점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and로 연결된 거니까 and는 앞뒤가 비슷한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 뭐라고 하죠? 동사가 discourage라는 뭔가를 굉장히 저하시켰대요. improvisation을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각주를 달아서 즉흥 연주법이라고 이제 적어는 주셨는데, 즉흥 연주법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노테이션이라는 음악 표기법, 즉 이
노트를 적는 것, 그렇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음악표 기법은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라는 거. 아, 우리 B번에서 처음에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 단점도 있어요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올 말은 이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B 다음에 A가 논리적으로 괜찮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저는 C가 제일 뒤에 오는 게 확실치가 않고 찝찝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거냐면 A의 또 마지막 문장을 읽는 거죠. 그쵸? A의 마지막과 C의 처음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A의 마지막을 읽어보니까 아, 우리가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냐면 뭔가 이런 청각 전통을 이용해서 전승이 되어 왔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처음에 뜬 말이 뭐예요? 이 order이라는 말이 on을 붙어서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order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청각 전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전히 청각적입니다 라는 거. 아, 여기서 뜨면 되는 거구나. 자, 여기서도 still을 이용해서 아까 앞에 우리가 역사상 보면 음악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청각 전통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그래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B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순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논리를 차근차근 이용하면서 그리고 최대한의 단서를 이용해서 장점인지 단점인지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자, 먼저 박스를 보실게요. 박스에서 우리가 주제, 소재, 단서를 뽑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it takes time to, 자, to 이해하는 것이 시간이 참 걸린대요. 자, 뭐 하는 거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런칭하는 거, 출시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제품을 출시하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는 그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어떤 제품이 이제 출시하기 그 전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는 또 뭐가 있죠? 아, 마지막에 a new product가 있네요. 선생님이 어라는 관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a product를 받는 뭐 더 product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글을 읽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A, B, C 첫 문장을 다 읽어보기로 했잖아요. 자, A의 첫 문장을 보시니까 this marketing technique이라고 this 선생님이 under this 이런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했죠. 자, 지시대명사 이 마케팅 기술 혹은 뭐 테크닉이니까 뭐 전략 같은 것이 뭐라고 불린다고? demand creation이라고 불린대요. 자, 잠깐만요. 우리는 뒤에 demand creatio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 this를 받는 것이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어떤 마케팅 기술이에요. 지금 마케팅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죠. 단지 회사는 알고 있어요. 뭐가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걸 알고 있다라는 이 회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거에서 인지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지 이것이 어떤 마케팅 테크닉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this가 앞에 문장을 받을 수 없으니 이 A는 유기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첫 문장은 뭘까요? 자, over a series of issues. 많은 여기 이슈는요. 글을 읽다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건데 뒤에도 article이란 말을 봐서 article이 여기서 어떤 신문 기사 정도가 되거든요. 아, 여기서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간행물들이구나라는 거 감이 오실 거예요. 글을 읽으셨다면. 자, 그럼 여러 이 간행물들을 통해서라는 걸 우리가 쭉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알겠어요. 자, 그럼 간행물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자, 그럼 다시 이제 C 첫 문장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C에 봤더니 뭐래요? In order to create interest in the product. 그쵸? 자, 여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까 우리 처음에 박스에서 봤던 그 a new product를 받는 그 the product가 여기서 뜬 거예요. 아, 그러면 새 제품 출시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걸 회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나 흥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회사는 무엇을 한다라는, 그쵸? 뭘 한다고 해요? 회사가 뭔가 프리마케팅 광고 캠페인을 런치를 한대요. 시작을 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도 회사 얘기를 했었고, 회사는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그 제품에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 회사가 이런 캠페인을 한다. 아,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C가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을 체크해 볼게요. 왜? 이담이 이어지는 느낌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을 또 문장을 읽어보니 확실하니까 C가. 그럼 C의 마지막을 읽는 거죠. 봤더니 자, 그 어떤 뭐 영양학적인 그런 계에 있어서, 영양학계에 있어서 신문 기사라는 거, 기사들이 are often written. 자, 적혀진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articles랑 비슷한 얘기 위에서 했었는데, 그쵸? 뭐였죠? 아까 그 이슈들, 그쵸? 그럼 여기서 그 아티클이 이 이슈들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문 기사를 막 적는다는 거죠. 자, 뭐에다 신문 기사를 적는 걸까요? 우리가 일단 해석을 조금 해봐야 이해가 갈 거니까 밑에를 조금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일단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흥미를 막 끌기 위해서 이 회사가 종종 프리마케팅 광고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신문 기사를 이용해서요. 기사를 막 적는 거예요. 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영양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좋더라라는 얘기를 미리 광고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쵸? 그래서 discussing a new nutrient under investigation. 자, 어떤 조사 하에서 이 새로운 영양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는 그런 기사를 펼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over a series of issues라는 말이 굉장히 이어지는 게 좋죠. 유기성이 확실히 있잖아요. 자, 앞에 그런 신문 기사를 적고 그래서 여러 이런 가능물들을 통해서 자, 당신은 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this marketing 테크닉이구나 라고 이해가 가시나요? 그쵸?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 미리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은 신문 기사를 이용하시는 것인데 그 신문 기사는 어떤 이슈, 가능물들을 이용해서 당신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영양분에 대한 그 신문 기사를 막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럼 이거 사야겠다 이런 흥미가 막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그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럼 더 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로 이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마케팅 테크닉이 바로 디맨드 크리에이션이라고 불립니다라고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내셔야 돼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이 유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고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한 문제 정도는 1등급을 단락하는 좀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잘 챙겨서 연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3강 문장 배열의 순서에 대한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